괴물이 될지 말지는 그가 결정할 일입니다. 와, 이 말이요. 한 나라의 총리가 그것도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벨기에 총리가 괴물이라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단어를 쓴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미국하고 정말 가장 오래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관계가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무려 80년이나 된 동맹인데 말이죠. 오늘 이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다보스 위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입니다. 말 그대로 벼랑 끝에 선 동맹의 실체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죠.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가보죠. 때는 2026년, 장소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유럽과 미국 사이에 말 그대로 외교적인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제국주의다, 국제법을 무시한다, 이런 정말 믿기 힘든 수준의 비난까지 터져 나왔어요. 이게 정말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수준의 공격이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유럽 정상들이 그동안 러시아 같은 적대국한테나 쓰던 제국주의라는 단어를요.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한테 썼다는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유럽 정상들을 이렇게까지 화나게 만든 걸까요? 지금부터 그 분노를 촉발시킨 미국의 행동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그린랜드였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땅인 그린랜드를 사겠다고 나선 거예요. 유럽 입장에서는 이걸 주권 침해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군사훈련 병력을 보냈는데 그러자 미국이 어떻게 했냐? 바로 그 병력을 보낸 유럽 8개 동맹국에 보복성 관세를 때려버린 겁니다. 유럽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명백한 경제적 협박이자 도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유럽이 이렇게까지 격하게 반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외교적 다툼, 기싸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난 80년간 유지되어 온 대서양 동맹의 뿌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제 질서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인 겁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관세를 영토 주권에 대한 지렛대로 쓰고 있다. 우리는 법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건 그냥 무역 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세를 무기처럼 써서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건 그야말로 법 없는 세상, 힘의 논리만 판치는 세상으로 가자는 거나 다름없단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전 나토 사무총장이었던 라스무센의 말은 이 위기의 본질을 더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나토라는 군사 동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대서양 공동체 전체, 아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계 질서, 그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거죠. 이 말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여기서 잠깐 나토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요, 핵심은 집단 방위입니다. 그러니까 회원국 중 한 나라라도 공격받으면 우리 모두가 공격받은 걸로 치고 같이 싸운다는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기반으로 한 동맹인데 지금 이 위기가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두 개의 다른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한쪽에는 동맹, 협력, 국제법을 존중하는 우리가 알던 전후 질서가 있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그런 것보단 우리 국익이 먼저다. 이걸 위해선 일방적인 행동이나 경제적 압박도 괜찮다는 미국 우선주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가치관의 대립, 이게 지금 위기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대한 외교적 충돌이 그냥 말싸움으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벌써부터 전 세계적으로 구체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 갈등의 첫 번째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가장 안타까운 희생양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이 갈등이 너무 커져버려서 다른 모든 중요한 이슈들을 다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보스에서 열리기로 했던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던 중요한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그냥 뒷전으로 밀려난 사실상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양쪽이 서로 얼마나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만 있는지 그 대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나빠졌어요. 보세요. 1월 17일 미국이 관세를 발표하죠. 그러자 20일에 유럽 정상들이 다보스에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미국 재무장관이 이걸 그냥 무시해버려요. 결국 22일에 프랑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공동 대응하자며 긴급 G7 회의까지 소집하면서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게 됩니다.
이렇게 심각한 유럽의 우려에 대한 미국의 공식 반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이건 히스테리입니다. 심호흡 한번 하세요. 미국 재무장관이 유럽의 반응을 그냥 히스테리, 그러니까 신경과민 반응 정도로 치부해버린 거죠. 아, 양쪽이 상황을 얼마나 다르게 보고 있는지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마디 아닙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쪽에서는 이건 동맹의 존립이 걸린 근본적인 위기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걸 보고 아, 그냥 히스테리일 뿐이야 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이렇게 서로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고 있을 때 과연 80년이나 이어져 온 이 중요한 동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